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상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주택 수요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매도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령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막 집값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반면에 이분들이 이동하는 지역들은 예. 막 집값이 오르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동산은 천하무적의 투자 가치가 높은 존재일까요? 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꼭 전제해야 될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네.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그러고 부동산 관련 관심도 많으시고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일 모레 뭐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찌 될 것이냐 전망 기대한 분들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금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유명 스타처럼 현찰로 뭘 다 구매했다가 없고 대부분은 뭐 영혼을 끌어서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거다 뭐 대체로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꼭 네.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영향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기준금리가 크게 하락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고요. 네. 또 그 이후로 물가가 오르면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니까 매도 물량이 일부 증가하면서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아, 이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집값에 금리 영향이 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금리는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꼭 빼먹고 얘기한단 말이죠. 핵심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향후는 이제 금리 인하가 돼요. 근데 금리 인하 목적이 경기가 위축되고 막 수출도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만 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단순히 금리가 인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고 금리가 또 인하가 안 된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는 것도 아니다. 네. 수요의 변동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네.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가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근원적으로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금리가 조금 인하돼도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주변에 저도 이제 60대가 넘었지만 60대 이상의 분들이 집을 팔고 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전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60대 이상이 집을 판다는 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보면요. 60세 이상의 가구가 한국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저까지 갖고 있으니까. 저도 집 한 채지만. 네, 그건 사실 네. 불가피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소득도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하신 거고 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결국에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갖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판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하고 네네. 연결이 네.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자산에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거든요.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 20%를 넘어가는데 저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일단 조금씩 줄잖아요. 줄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두 지점이 연결되면 그렇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크게 일으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흥미로운 현상은 60세 이상 분들은요, 그동안 계속 부동산을 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사시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서울에 입성하시고 또 팔고 그리고
자금 다 모아서 또 한 채 사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60세 이상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주택 수요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매도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팔면 그걸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오호. 그런데 모든 자산에는요, 이게 투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경험치가 반영이 되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그 과거 경험이 집값이 계속 오를 때만 살아오셨어요. 대부분. 그럼요. 내려가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사랑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세대들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서브프라임도 경험했고 IMF도 경험하면서 맞아요. 집값이 막 엄청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네, 네, 사회생활 막 네. 시작할 때. IMF 때 뚝 떨어졌었죠.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40, 50대가 무주택자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죠.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물건을 내놓으면 40, 50대가 사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이럴 가능성이 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죠. 네. 그 지점이에요. 네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큰 틀에서 바뀌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지각 변동도 좀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막 집값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반면에 이분들이 이동하는 지역들은 예. 막 집값이 오르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뜻밖의. 예, 오호호. 근데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땅은 배반하지 않아, 뭐 집은 배반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가치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저만 해도 집 달랑 한 채인데 요거를 협소 주택으로 줄이고 남은 돈을 뭐 이자 받고 살아봤자 이자 없으니 혹시라도 이렇게 세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집을 하나 살까? 매일 잠시 한 3분간 머리는 굴려봐요. 근데 앞으로도 부동산은 천하무적의 투자 가치가 높은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꼭 전제해야 될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네. 뭐냐면 반드시 빠져요. 중간에. 네. 예. 예. 어느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러면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왜 투자 얘기를 하냐면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 관점에서 봐라. 가격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반드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건 관점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네.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 또 보면 가장 취약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투자하면 그냥 그게 가격이 오르는 걸 계속 기다려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령 세대가 부동산을 계속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대신 가장 강력한 그 장점은 뭐냐면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대출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가격이 싸졌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사면 수익률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한다고 내 집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짜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집에 연연하고 내 집 마련이 최고의 목표인 국가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정편이 다 다르겠지만 미국을 가도 프랑스를 가도 뭐 독일을 가도 일본을 가도 전세 개념이 거기는 없죠, 사실은. 네네. 근데 월세 렌트 사는 것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이 집을 안 사지 않을 결심을 한다면 이게 영원히 부자가 못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른 대신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집을 안 살 거야.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철학을 갖고. 그렇죠. 근데 그 대안이 있어야죠. 그럼 내가 주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릴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떤 이런 남는 유유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런 대안을 갖고 철학을 가지시면 좋겠다. 네. 그냥 철학만 가지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 갑자기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뭐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네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맞아.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다 긍정적이고 뭐 지지하지만 네.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이고, 진짜 항상 10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걱정인 것이 내 집 마련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초반에 살짝 예. 받자마자 너무 감동해서 했지만 이 책 어떤 분한테 이제 사실 맞춤형으로 보시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책 꼭 읽으시라. 일단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분들. 그동안 저는 집값이 급등하고 막 주식시장이 오를 때 네. 가장 좀 가슴 아팠던 네. 말이 네. 벼락거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집이 없다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넌 거지야라고 조롱하고 비양했죠. 그렇죠.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랄까 사실은 그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네. 시장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원래 투자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모든 자산 시장은 운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금리가 막 최근에 떨어지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저는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벼락 부자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열심히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동은 운의 역할이 사실 크다. 이건 역설적으로 어떤 거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실력으로만 해요. IQ로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한계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내 집 마련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운의 역할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네. 여러분들이 뭔가 핵심을 알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전달해요. 그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뭐냐면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혜는 핵심은 뭐냐면 방법에 대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내가 방법에 대한 어떻게 고민?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어떻게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게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방법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요.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막 연준 위원 이름 외우고 막 지금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워렌 버핏 딸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아하. 일단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기와 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책만 보여드리고 메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책 보고 싶어. 근데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있죠?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 이 셀코TV에 오늘 이광수 대표님 나온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이것도 약간의 운일 수는 있지만 정성껏 쓰신 댓글 중에서 추첨해서 이광수 대표의 복이 많고 지혜도 많으신 이광수 대표가 사인해 주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셀코TV 시청자는 우리가 고민했던 건 언제 무엇을 살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를 아셔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하셨지만 방법에 대한 고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철학을 갖고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